74세 남성과 70세 여성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황혼기를 혼자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100일 후 이 두 사람은 청춘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씨 74세. 그는 5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와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도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사라졌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투명 인간처럼 지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둘은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철수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 저녁을 먹을 때도 혼자, 주말이면 TV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자식들의 짧은 안부 전화가 끝나면 철수 씨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고 요리할 의욕도 나지 않아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였던 그였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대부분의 날들이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심하게 느껴질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나오면 철수 씨는 무의식 중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저런 평범한 일상을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만남이 있겠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반면 박영희 씨 70세. 그녀의 인생은 또 다른 종류의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그녀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6개월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간호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희 씨는 너무나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옷장, 그의 안경, 그가 즐겨 읽던 신문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만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남편이 누워있던 침대 한쪽을 비워두고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 때문에 자주 방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혼자 집을 지키며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사람들 만나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뭘 이야기해? 내 마음을 누가 알겠니?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영희 씨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둘 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혼자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TV를 켜자 황혼이혼과 재혼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0대 부부가 새롭게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철수 씨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황혼 재혼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결혼정보회사들이 나왔고 그중 한 곳에 상담 신청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 신청하신 김철수 고객님이시죠? 첫 상담은 어색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지만 자신의 이혼 이유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세요라는 상담사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프로필 작성은 더 어려웠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적어주세요라는 항목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내게 무슨 장점이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성실함, 배려심, 경청을 잘함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영희 씨도 비슷한 시기에 결심을 했습니다. 계기는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교 동창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이러다 정말 병 나겠어. 남편분 떠나신 지 3년이 넘었잖아.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인생을. 영희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친구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점점 말도 없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져. 자식들도 걱정하잖아. 혼자 계속 그렇게 지내면 우울증 올 거야. 그 말이 영희 씨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본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자신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지는 것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 동호회든 경로당이든 뭐든 좋으니까 사람들과 어울려봐. 그리고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나이 사람들도 좋은 짝 만나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 많더라. 넌 아직 70인데 건강하고 정정하잖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70세가 아니라 80, 90세처럼 보였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 희망 없는 눈빛. 이대로는 안 되겠어. 영희 씨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가보려고 하는데. 딸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당연히 좋죠. 제가 알아볼게요. 딸의 적극적인 지지에 영희 씨는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재산증명, 자녀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상담사와의 심층 면담을 거쳤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영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고 몇 주 후 서로의 프로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전화했습니다. 철수 고객님, 조건이 잘 맞는 분이 계신데 만나보시겠어요? 철수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영희 씨에게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배려심이 깊으시고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세요?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만남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까지 두 사람은 잠을 설쳤습니다. 철수 씨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어보고 영희 씨는 옷장을 몇 번이나 뒤지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마치 20대 청춘처럼 70대의 두 사람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상담사가 선정한 곳으로 노년층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철수 씨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영희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상담사가 보내준 사진으로 철수 씨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단정하게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 씨가 일어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영희 씨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박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10분은 어색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이곳에 어떻게 오셨냐는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철수 씨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게 처음이라 많이 긴장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영희 씨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서로가 똑같이 떨리고 똑같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화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영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등산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전부예요. 저도 비슷합니다.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철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분들은?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 둘 있습니다.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부인과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프로필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 하나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괜한 위로보다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을 간호하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을 때 철수 씨는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고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철수 씨의 짧은 말에 영희 씨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철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이혼 후의 공허함,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상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TV를 켜지만 집중도 안 되고 밥을 먹지만 맛도 없고. 영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요. 하루가 일주일 같고.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철수 씨가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었지만 둘 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대화 나눠서 좋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모두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아니, 좋았어. 영희 씨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뭘 이야기하지?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그 다음엔 공원을 산책하며, 때로는 미술관이나 영화관에서.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철수 씨는 영희 씨의 작은 습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 꼭 두 손으로 잔을 감싸는 것, 이야기할 때 가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것,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변하는 것. 영희 씨도 철수 씨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먼저 앉을 때까지 기다렸고,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차도 쪽으로 걸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절대 끊지 않았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 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점심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영희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한식당이었고 철수 씨는 영희 씨의 식성을 고려해 미리 메뉴를 골라두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희 씨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가끔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철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으로, 그 다음엔 거의 매일. 전화 통화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 산책 나가시나요?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그 속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50일째 되던 날 철수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만나면 안 될까요? 영희 씨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녀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재산 문제로 오해를 받으면 어쩌나.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철수 씨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오랜만에 밝아진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영희 씨의 딸은 어머니가 다시 생기를 찾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혼자 계실 때 너무 걱정했어요. 큰아들의 말에 철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영희 씨의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생기가 도셨어요. 그 말에 영희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일째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가 장을 보면 철수 씨가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고 철수 씨가 뭘 살지 고민하면 영희 씨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생선 신선해 보여요. 채소는 저쪽 가게가 더 좋아요. 그리고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의 작은 원룸이 아닌 영희 씨의 집에서. 처음엔 서툴렀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있네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파 썰기 잘하시네요. 당신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함께 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90일째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면.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게.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철수 씨는 옆에서 자고 있는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3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 영희 씨도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오늘 약 드셨어요? 영희 씨가 물으면 철수 씨가 대답합니다. 네, 당신은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철수 씨, 우리 벤치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요. 그러실까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두 사람은 공원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할까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닐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희 씨가 요리를 하는 동안 철수 씨는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점심 준비 다 됐어요. 제가 상 차릴게요. 함께 상을 차리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하지만 함께 먹으니 어떤 호텔 뷔페보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철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해야죠.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음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집니다. 철수 씨는 신문을 읽고 영희 씨는 뜨개질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취미 생활을 존중합니다. 이것도 두 사람이 배운 것입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가끔 철수 씨가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하면 영희 씨에게 읽어줍니다. 여보, 이거 들어봐요. 90세 할머니가 마라톤을 완주했대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갑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아침보다 조금 더 긴 코스. 석양을 보며 걷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입니다. 하늘이 참 예쁘네요. 영희 씨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예전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철수 씨가 대답합니다.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삶의 작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때로는 그냥 음악 방송을 틉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영희 씨가 물으면 철수 씨가 대답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끓일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로 상대를 챙기려는 마음이 이런 작은 대화에도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다음 주에 아들네 집에 가기로 했죠. 일상적인 대화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요.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100일입니다. 거창한 이벤트도 극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반복. 하지만 이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막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옆에 영희 씨가 있으니까요. 영희 씨도 더 이상 혼자 있을 때의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철수 씨가 함께 있으니까요. 저녁에 영희 씨가 일기를 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중단했던 일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펜을 들고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100일. 그 사람과 함께한 지 100일이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라니.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잘 맞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철수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다. 젊은 연인들처럼 열정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아침 인사, 함께하는 식사, 손을 잡고 걷는 산책,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황혼기의 사랑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우리 둘 다 외로웠으니까.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외로움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오늘 철수 씨가 말했다. 남은 인생 혼자보단 함께가 좋지 않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 것이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함께가 훨씬 좋아요.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이 없다. 20대의 사랑, 30대의 사랑, 70대의 사랑. 모두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다. 어쩌면 우리 나이의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면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철수 씨가 옆에 있을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날들이 남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는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인연에 감사한다.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테니까. 100일.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200일, 300일 우리 함께 걸어갈 날들이 기대된다. 영희 씨가 일기장을 닫고 옆을 보니 철수 씨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며 영희 씨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그의 옆으로 누웁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그 손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감사, 신뢰,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약속. 방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떤 계절이 와도 어떤 날씨가 되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황혼기 부부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0세 이상의 재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주된 이유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외모나 재산,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 아빠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기를 혼자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철수 씨와 영희 씨처럼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황운기의 사랑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